경기도 외곽 언덕 위에 자리 잡은 은하요 양원. 폐병원을 개조해 만든 이곳은 늘 습기와 양 냄새가 뒤섞인 공기로 가득했다. 비가 내리면 복도는 축축하게 젖고 창문 틈새에선 바람이 새어들어와 오래된 건물의 한숨 같은 소리를 냈다. 그날 밤도 그랬다. 창밖엔 장마가 거세게 몰아치고 천둥이 건물의 벽을 울리고 있었다. 야간 근무 간호사 한지연은 3층 복도를 천천히 걸었다. 습기 때문에 벽지가 들뜨고 조명이 깜빡거릴 때마다 희미한 사람의 형체가 지나가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오늘도 잠 못 드시겠네.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기록지를 들여다봤다. 3층 A-12호실 박기태, 치매 3기. 평소 조용하고 순한 환자였다. 그러나 비가 오는 날이면 어김없이 호출등이 켜졌다. 밤 11시 50분, 삐 하는 소리와 함께 3층 복도 끝에 빨간 불이 깜박였다. 지연은 익숙한 걸음으로 그 방으로 향했다. 문을 살짝 밀자 안쪽에서 싸늘한 공기가 새어나왔다. 박 어르신, 아직 안 주무셨어요? 대답은 없었다. 침대 위엔 반쯤 접힌 이불, 탁자 위엔 미지근한 보리차 한 잔. 방 한가운데엔 낡은 슬리퍼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그러나 정작 박 어르신은 보이지 않았다. 박 어르신? 지연은 욕실 문을 열고 침대 밑을 살폈다. 텅 비어 있었다. 창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잠금 장치도 그대로였다. 그때 그녀의 시선이 방 구석에 멈췄다. 젖은 우산 하나가 바닥에 물방울을 떨어뜨리고 있었다. 흰색 꽃무늬가 새겨진 붉은 우산. 그건 박 어르신이 가족 면회 때마다 들고 오던 무척 오래된 우산이었다. 박 어르신이 없어졌다고요? 요양원 원장이 놀란 표정으로 CCTV를 돌렸다. 지연은 손끝이 떨렸다. 불은 다 꺼져 있었고 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어요. CCTV 영상 속 밤 11시부터 12시 사이 복도에는 아무도 지나가지 않았다. 박 어르신의 방 앞조차 비어 있었다. 지연 씨, 혹시 문을 잘못 본 건 아닙니까? 직접 열었어요. 안쪽에서 잠겨 있었어요. 그럼 그 우산은? 모르겠습니다. 방바닥이 젖어 있던 것도 이상했어요. 원장은 곤란한 듯 고개를 저었다. 치매 환자들은 가끔 창문으로 나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창문은 잠겨 있었어요. 지연은 끝내 납득하지 못했다. 그녀의 머릿속엔 단 하나의 의문이 맴돌았다. 젖은 우산은 누가, 언제 가져다 놨을까? 다음 날 아침 경찰이 요양원에 왔다. 기록을 남기고는 단순 실종으로 분류했다. 이 근처 산길로 나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비 때문에 흔적이 다 지워졌겠죠. 그 말에 지연은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머릿속엔 전날 밤 어르신의 말이 떠올랐다. 오늘은 비가 오니까 이제 가야지. 가야지. 그 말이 무슨 뜻이었을까? 퇴근 직전 지연은 박 어르신의 물품을 정리했다. 서랍 안쪽에서 낡은 노트 한 권이 나왔다. 표지는 젖어 있었고 페이지마다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비 오는 날이면 그날이 생각난다. 아내가 떠난 날 장마가 시작되었다. 나는 약속했다. 비가 오면 그녀가 기다리는 곳으로 가겠다고. 요즘은 창밖에 그녀가 온다. 젖은 머리에 내 우산을 들고. 지연의 손끝이 떨렸다. 그건 단순한 망상이 아니었다. 너무도 구체적이었다. 마치 실제로 본 장면처럼. 사흘 뒤 청소 담당이 옥상 문 앞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젖은 발자국 2개. 진흙이 묻은 성인 남성의 발자국이었다. 그런데 방향이 거꾸로였다. 즉, 누군가 옥상으로 들어온 자국이었다. 옥상 문은 비밀번호로 잠겨 있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한 거야. CCTV를 다시 확인했지만 그날 밤 옥상 출입 기록은 없었다. 도어락조차 작동하지 않았다고 했다. 지연은 창문을 올려다봤다. 박 어르신의 방 바로 위가 그 옥상이었다. 며칠이 흘렀다. 요양원은 평소처럼 조용했지만 직원들 사이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밤마다 창문 밖에 젖은 남자가 서 있대. 붉은 우산을 들고 있더라. 원장은 단호하게 말했다. 불필요한 헛소문 내면 그만둬도 좋아요. 하지만 소문은 그칠 줄 몰랐다. 그날 밤
지연은 복도 순찰 중이었다. 그때 창문 밖에서 툭툭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손전등을 비췄다. 유리창 위로 흐르는 빗방울 사이로 붉은 그림자가 비쳤다. 붉은 우산. 지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녀가 다시 손전등을 비추자 그 그림자는 사라지고 유리창엔 물방울만 남아 있었다. 7일째 되던 날 밤 요양원 전체가 갑자기 정전됐다. 비상등 하나만이 복도를 희미하게 비췄다. 어디선가 전파 잡음이 섞인 소리가 들려왔다. 지직. 그리고 누군가의 목소리. 지연 씨 거기 있어요? 지연은 얼어붙었다. 그건 박 어르신의 목소리였다. 어르신? 어디 계세요? 밖에 비가 그쳤어요. 나 이제 집에 가야지. 집이라니 어디로요? 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스피커가 꺼지고 요양원 전체가 침묵에 잠겼다. 지연은 3층으로 뛰었다. A-12호실 문은 닫혀 있었다. 안에서는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뚜렷이 들렸다. 그녀는 문을 열었다.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바닥엔 커다란 물웅덩이가 생겨 있었다. 그 한가운데 젖은 발자국 2개가 선명했다. 발자국은 창문으로 향해 있었다. 그리고 닫혀 있어야 할 창문이 열려 있었다. 새벽 3시쯤 전기가 복구됐다. 아침 근무자가 도착했을 때 지연은 복도 끝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옷은 젖어 있었고 손에는 붉은 우산이 들려 있었다. 지연 씨, 괜찮아요?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박 어르신 집에 가셨어요. 그녀가 들고 있던 우산은 안쪽이 완전히 뒤집혀 있었다. 그날 새벽 원장은 CCTV를 다시 확인했다. 정전 직전 10초간 영상이 남아 있었다. 그 화면에는 지연이 창문 앞에 서 있었다. 그리고 그 뒤로 젖은 옷을 입은 남자의 형체가 서 있었다. 손에는 붉은 우산. 그 순간 화면이 끊겼다. 며칠 후 요양원 근처 강가에서 박 어르신의 지팡이가 발견되었다. 그러나 시신은 끝내 나오지 않았다. 기록에는 단 한 줄이 남았다. 실종 원인 불명. 그 이후 비가 오는 날이면 유리창에 붉은 우산이 비쳤다. 직원들은 그걸 박 어르신이 우산 가지러 오신 거야? 라고 속삭였다. 1년이 흘렀다. 지연은 요양원을 떠나 작은 간호학원을 운영했다. 하지만 장마가 시작되면 어김없이 창가로 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책상 옆에는 오래된 붉은 우산이 세워져 있었다. 어느 날 그 우산 손잡이 안쪽에서 작은 쪽지 하나가 떨어졌다. 그 위엔 흐릿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지연 씨, 고마워요. 아내가 기다리는 곳으로 갑니다. 그날 밤 지연은 처음으로 빗소리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 비는 더 이상 이별의 울음소리가 아니었다. 오히려 누군가의 약속이 끝내 지켜졌다는 따뜻한 증거처럼 들렸다. 며칠 뒤 학원 창가에 앉은 지연은 문득 창밖을 바라봤다. 세찬 비 사이로 빨간색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어르신 가셨군요. 그 순간 교실 스피커에서 희미한 소리가 흘러나왔다. 지연 씨 고맙소.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리며 속삭였다. 마치 누군가 마지막 인사를 건네는 듯이. 비 오는 날의 요양원은 죽음의 공포보다 남겨진 이의 그리움을 다루고 있다. 빗속의 요양원은 단순한 무대가 아니라 이승과 저승 사이의 대기실 같은 공간이다. 누군가 떠난 자리엔 늘 젖은 우산 하나가 남는다. 그건 언제든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그리움의 표식이기도 하다.